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장기 부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기업 분석 내용은 조금 다소 좀 지루하시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비롯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숙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해보죠. 장기 부채는 뭘까요? 당연히 1년 이상의 만기를 가지거나 혹은 하나의 영업주기보다도 긴 만기를 가진 채권들을 그냥 장기 부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목과 관련된 부채는 아니죠. 주로 뭐를 통해서, 재무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채가 바로 장기 부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자금 조달과 관련이 있는 부채죠. 당연히 그 돈의 조건은요, 빌려주겠다는 사람의 입맛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부채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금리 구조 혹은 여러 가지 원리금 상환 방법,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권리 관계가 회사의 특정 자산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진 채권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각종 옵션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선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 많이 들어보셨죠? 이처럼 똑같은 채권일지라도 그 청구권에 있어서 약간의 순위가 부여되는 그런 채권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정말 다양한 조건을 가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어떤 적정성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채권, 그중에 장기 부채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어느 때 중요하냐면 지난 3월처럼 시장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질 때, 이럴 때는 더더욱 장기 부채에 대한 관찰이 중요해집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자산 항목에 후순위 채권이 잔뜩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신용 등급이 대충 낮은 채권들이었습니다. 정크채들이요. 근데 시장이 지금 금융위기가 갈랑말랑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채권들은 대부분 결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채권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채권 장부에는 몽땅 다 멀쩡한 채권으로 남아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장기채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손된 것으로 간주하고, 없는 돈으로, 안 받을 돈으로, 못 받을 돈으로 간주하고 다시 분석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과거 IMF 때처럼 돌연 흑자 부도가 나면서 문을 닫는 회사에 이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부도 가능성이 있는 채권이 어떻게 정상 채권으로 기정될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부채의 의미를 좀 다시 되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라는 개념은 미래 이자와 원금에 대한 현재 가치를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가치라면 TVM 기억나시죠? Time Value of Money. 이 공식에 의해서 할인된 가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또 의문이 생겨요. 채권에 대해서 어떤 이자율로 할인을 해야 되니?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할인되는 금리에 따라서 현재 가치로 표시되는 가치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 때문에 이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액면 이자율로 할인을 할지 아니면 시장 이자율로 할인을 할지,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액면가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채권이 삼성전자가 발행을 했다면 1억의 가치가 거의 다 있겠죠. 무척 가치가 높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망해가는 조그만 회사의 채권이라면요, 이거를 1억 원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채권의 가치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채권에 대한 분석을 하실 때는 시장 할인율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할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신용도가 반영된 할인율이 적용돼야만 정확한 가치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략 그 회사의 특별한 회사 가치의 변동 요소가 없다면, 파가격으로 그리고 발행이 되었다면 그 회사의 채권이 발행될 당시에 이자율로 그냥 할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 당시 국채 수익률 플러스 알파로 발행되잖아요. 국채 수익률 플러스 3%에 발행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국채 수익률의 3%를 더해서 그 이자율로 할인을 하면 그것이 현재 시가에 근접한 페어밸류, 즉 공정가치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장부가치는 이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 이표와 원금을 그 채권이 발행되었을 때 금리로 할인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 장부에 기장될 때의 가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부 가치니까요. 그러니까 부도 가능성이 높은 채권이 마냥 정상적인 채권처럼 기장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만기가 남은 채권은요, 그냥 장부 가치로 기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요게 1년 미만으로 남는 그런 기간에만 시가 기장을 하게끔 권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만기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아무리 10년짜리, 100년짜리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장기 부채라고 할지라도 만기가 딱 1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이게 유동부채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회사 가치 변동이 참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채권의 장부 가치가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 이후로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 실질적 가치가 할인해 보니까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기가 1년 이상 남아있을 때는 장부에 1억 원으로 그냥 기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량한 회사처럼 보일 수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만기가 다가와서 딱 1년 미만으로 남는 순간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내려오게 되면서 5천만 원의 가치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가치는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 이표와 원금을 현재의 시장 수익률로 할인한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할인율에는 당연히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리스크가 커진 상태에서 그 회사의 할인율은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를 통한 채권의 가치도 역시 덩달아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장 금리의 움직임은 물론이고 그 회사의 현재 신용도 변화에 따라서 가치가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론 일반적으로 신용도의 변화가 그렇게 자주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평상시의 채권의 가치는 주로 시장 이저율의 등락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장기 채권에 대한 분석은 언제 하시라고요?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지난 3월 달처럼 어떤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타격을 받은 시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신용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좀 더 장기채에 대해서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